트럼프 중도자들이 설득해야 됐었는데 노발 대발 박쳐가지고 갑자기 흥분해서 네. 진짜 극단주의 지지자들한테 말하듯이 지푸에 하듯이 그런 헛소리도 많이 해버렸어요. 뭐 불법 이민자 와서 누구의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막 구워 먹었다 배고파서 이런 소리 나오니까 누구도 공감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네. 말씀 주신 그게 지금 양당을 딱 대표하는 철학에 가까운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후보의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런 공약에 대한 특징이랑 그 당에 대한 특징을 간략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뉴욕 출신의 이제 백만장자고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로 전국적인 인기를 받게 됐죠. 넌 해고야, you're fired.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죠. 맞아요. 기존 정치인들에게 식상했던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 운동에 성공해서 2016년에 대선에 승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해리스 후보는 좀 해리스 어떤 후보는 성격인가요?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인데 6월 27일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중요한 사실을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 노령 리스크가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그 7월 13일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총격 사건이 있고 공화당 대세론이 너무 강해지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그 요구를 수락했죠. 그 다음에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요, 이게 뭔가 누군가 약해지게 된다면요. 다른 데서 그게 나올 수는 없나요? 왜 제3의 이런 후보 같은 거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자원이랑 관련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후원금 중요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발표합니다. 그럼 민주당 측에서는 새로운 대선 후보를 빨리 선택해서 어떻게 든지 승기를 다시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크리스가 정확하게 지적한 대로 돈 문제입니다. 미국의 대선 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보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 명이나 사실 두 명이에요. 그동안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후원금이 잔뜩 들어왔는데 조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한 다음에는 그 후원금이 공중에 뜬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 대선 캠페인 팀은 그 후원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당신 돈을 돌려줄까요? 아니면 새로 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그냥 줘도 되겠습니까? 넘기지 못하는 거죠. 그 하지만 후원금을. 카말라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미 티켓에 포함됐던 내가 지지하는 후보 티켓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쓰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죠. 절차상에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의 그거군요. 네, 말씀 주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보면 당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계속 바뀌고 이제 거기에 맞는 또 달라진 이런 공약들을 계속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진보적이고 보수적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은 어떤 좀 성격의 공약들을 가지고 나와 있나요? 트럼프 항상 강조하는 게 바이든 정부, 이 정권이 불법 이민자들 많이 들어오게 하고 범죄 저지르고 내가 되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항상 얘기하는데 그 비하면 해리스는 일자리 만들겠다. 미국에서 말고 그쪽 나라, 남미 나라나 멕시코에서 일자리 만들겠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입장이 다르죠.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불법 이민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후보는 계속 이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그리고 치안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불법 이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이민자들이 이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어떤 나라냐?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다. 당신 부모들도 이민자였고 트럼프 조상도 독일에서 온 이민자예요. 근데 이민자들의 이런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이 과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가져가느냐 이것도 아니고 불법 이민자들이 뭐 범죄의 소굴이라 그러는데 이민자들의 범죄율을 봤을 때는 미국 평균의 범죄율보다 더 낮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괜히 다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이제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이슈는 낙태권입니다. 197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는 여성의 헌법적인 권리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로비 웨이드. 로비 웨이드라고 유명한 판결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에 임명한 연방 대법원 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1973년대 로비 웨이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낙태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아니에요. 가능했던 이유가 트럼프가 3명이나 임명시켰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 임기 기간 계속 유효거든요. 죽으면 새로 대체 이렇게 하고 트럼프는 좀 운이 좋은 거죠. 한 대통령이 3명 임명할 수 있다는 게 뭐 역사적으로 보통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여성의 몸을 이제는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한다. 이래선 되겠냐. 그래서 여성 유권자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트럼프 탓이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3명이나 9명 중에 3명이 새로 임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면은 계속해서 이런 삼권 분리가 없이 정부가 당신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 공세를 내세우고 있고 참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이민 정책 그리고 낙태에 대한 그런 이슈들 참 많은 게 지금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제 정책은 이렇게 공약이 좀 어떻게 되나요? 선거인단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합주를 이겨야 돼요. 스윙 스테이트. 그렇죠.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인데 거기에 이제 표심을 보면은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번 대선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했을 땐 경제예요. 물가가 살인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실패했다. 한 번 더 맡길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계속 공화당이 공격을 하고 있죠. 기업 관세, 법인세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21%인데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되고 나면은 많이 내리고 싶지만 딱 1%만 내려서 20%를 하겠다고 하고 해리스 민주당 측에서는 28%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이 혜택을 받는 새로운 세제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양쪽 다 내가 당선이 되면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미국의 중산층을 살리겠다, 편하게 해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가 미국과 워낙 하는 게 많다 보니까요. 지금 여기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어떻게 되는지 따라. 네, 이제 일단 그 안보 관점에서는 우리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방산주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IRA 관련해서는 또 이제 2차 전지와 같은 뭐 그런 기업들도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번에 특히 어느 쪽으로 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엄청 기다리고 또는 고민하고 보류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대선을 기준으로 주가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선거까지는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누가 이기든 간에 이 사람이 되면 이게 오를 거고 이 사람이 되면 이게 오를 거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막상 결과는 다르게 다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주식시장의 성격은 누가 되길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이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인 거죠. 누가 될지 모른다는 그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꼭 그게 하락을 만들었다면 그 후에는 보통은 좀 오르는 이제 흐름을 많이 보이고요. 주식시장은 중립이거든요. 주식은 편이 없어요. 팬도 아니고 돈 따라가는 정치 거예요. 성향이 없고 돈만 네. 오로지 머니. 근데 지금 워낙 박빙 선거 레이스고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수가 엄청 흘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어렵긴 하고요. 주식시장이 정말 요동이 많이 쳤었거든요. 최근에 8월 5일요. 몇 달 전이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엔캐리 청산되는 일 때문에 주가가 하루 동안 진짜 많이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본 제일 큰 하락이었어요.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야 대선 가까워져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또 찾아보면 그게 사실 금리에 연관되어 있는 이유였지 대선과는 또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결국 우리가 대선의 결과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금리라는 정말 큰 변수, 누가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거기에 우리 투자를 고려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이벤트를 우리는 투자자의 또 관점으로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살피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대선 토론을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토론에 직접 챙겨 보시나요? 본방사수 이번에 본방사수 했어요. 아 진짜요? 일단 토론만큼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보셨으니까 저는 덩달아서 많이 보게 됐고 이번에는 해리스 너무 잘 한 것 같아요. 이 트럼프의 약점을 그렇게 꼭 집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트럼프는 집회, 이 선거 유세 열리면 제일 많은 사람들 참석하게 하고 내가 재밌게 하니까 재밌게 끝까지 지켜보다 간다. 근데 해리스 후보자님이 중요하지 않다. 그 뭐가 자부심 거 걷냐? 지루해서 일찍 집에 저기 귀가하는 사람들 많다. 그럼 노발대발 하면서 이렇게
헛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 해리스 후보가 제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불법 이민에 대해서 지난 3년 반 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백악관에 있으면서 뭘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슬쩍 돌려서 트럼프 후보의 그런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드린 트럼프가 엄청 빡친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말렸죠. 진심 열받아가지고 토론에서 말리면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토론이 끝나고 나서 팝 아이콘이죠.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테일러노믹스. 카말라 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왜 이때 선언을 했고 왜 민주당을 지지 선언했냐 하니까 같은 여성으로서 트럼프 후보랑 그 러닝메이트 제이디 벤스가 나같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여자를 캣레이디, 이기적인 여자라고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겠고 또 트럼프 캠페인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인터넷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민주당 지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팔로워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 팝 아이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와, 근데 멘트가 엄청 세네요. 저쪽에서 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테일러 스위프트도 확실하게 세게 또 이제 맞받아친 얘기를 거예요. 했죠. 와, 우리가 사실 이렇게 미디어로 비춰지는 토론회만 보고 결정을 짓는 거는 이제 너무 그 단편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와 지식이 있으시니까요. 점 찍어 본다면 어떤 생각이요? 미국 정치학계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대선 후보 그리고 부통령 후보 간의 토론이 선거 결과에 막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가 중론입니다. 아, 그래요? 예, 토론은 토론이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토론의 결과가 선거 결과를 그대로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어느 후보가 승리하든지 간에 이것은 2000년에 조지 W 부시와 알고 후보가 격돌을 했던 것처럼 박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승리를 하더라도 전체 539명 선거인단의 절대 과반수 270명을 딱 맞추거나 겨우 넘기는 수준으로 승리할 것이다. 어느 후보도 300명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하고 개표 봐야겠네요. 그날은. 네, 지금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한다는 건요, 미국 대선이라는 것은 중요한 이벤트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되 우리의 투자만큼은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안전하고 단단한 투자를 해가시는 것이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구호를 하면서 마쳐볼까요?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에코스바. 하나, 둘, 셋. 에코스바. 에코스바! 화이팅!